안녕하세요. 리소매드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과 짤막한 문제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들 9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의 경우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다소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빈칸 유형에선 3점짜리도 그다지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토픽을 소거해 나가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셔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조금 쉬운 편에 속한 지문들이 빈칸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장 삽입과 함의 파악 문제는 지문과 문항이 쉽게 읽히지 않아 다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이번 9월의 결과가 수능의 결과는 아니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페이스 유지하시면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럼 9월 모의평가 21번 지문과 39번 지문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1번입니다. 함의 유형 문제는 항상 밑줄 친 문장의 위치가 숨겨진 의미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밑줄 친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위험합니다. 주제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의 주제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주제에만 집중하시면 함정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My worry로 시작되는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면 그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본질적인 걱정은 그것들이 모든 사람을 라이브러리의 특정 부분에 몰리게 하고 다른 부분들은 리스너가 부족한 채로 남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그것들은 알고리즘을 뜻하는 거죠. 그것들은 취향의 수렴의 원인이 되곤 할까? 그러나 알고리즘 이면에 있는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수학이 이것을 발생하게 하지는 않는다. 자, 느끼고 있겠지만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발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에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나의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알고리즘 이면에 있는 특징이 나의 걱정, 그러니까 한 곳에만 리스너가 집중되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을 계속 해석해보면 여러분과 비교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 안에서의 작은 갈라짐이 우리를 라이브러리의 다른 멀리 떨어진 구석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작은 갈라짐, 즉 나의 작은 선호도, 취향이 있고 그 덕에 우린 몰리지 않고 취향에 맞는 구석으로 보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우리 각자의 취향에 적합하게 선택된 음악으로 이끌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요즘 빈칸 유형보다 문장 삽입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39번 문제도 사실 흐름만 잘 파악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었겠지만 한번 삐끗하면 논리적 단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흐름 문제는 지시사, 접속사, 대명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이걸 느낄 수 있을 건데요. 먼저 문장 삽입 요형의 경우 주어진 제시문을 해석하시면서 해당 제시문에서 언급되는 지시사나 접속사 또는 대명사가 있는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시문부터 먼저 해석해 볼게요. 그들의 돈에 접근하는데 도입된 난관 이외에도 만약 의심스러운 사기가 감지되면 예금주는 그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딱히 눈에 띄는 기능어들이 없는 것 같죠? 그럼 지문으로 넘어가서 해당 지문을 차근히 해석하면서 논리적 단절을 찾아야 합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논리적 단절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어 마그네틱 띠에서 내장된 칩으로의 전환은 거래의 속도를 약간 늦춰서 때로 서둘러야 하는 고객들을 좌절시켰다. 너무 부담스러운 서비스로 만들면 잠재적인 고객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자, 여기에서 부담스러운 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마그네틱 띠에서 내장된 칩으로의 전환이 되겠죠. 다음 문장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앞 문장에서도 언급되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런 장애물은 여러 수준에서 적용된다. 이런 장애물은 앞에서 언급된 부담스러운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서비스가 마그네틱 띠에서 내장된 칩으로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 이중키 확인, 지문, 홍채 및 음성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은 모두 잠재적 사기꾼으로부터 숨겨주는 계좌의 세부 정보를 지키는 것이다. 바로 앞에서 말하는 이 장애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열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논리적 단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불가피하게 계좌의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더한다. 여기서 그것들은 계좌에 접근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예를 들었던 이중키 확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역시나 이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이것은 모두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 즉, 당신의 은행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심시켜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유용하면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서 경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되는 건데요. 이건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장애물들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따른 전화통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뒷문장을 조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한 전화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귀찮아진다. 그러한 전화라는 뜻은 앞에서 해당 전화가 한 번 더 언급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이번 39번 문제는 논리적 단절이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읽으셨다면 찾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얼핏 보면 다 이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차분히 해석하셨다면 3점짜리 치고는 쉽게 답을 구할 수도 있었을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약 2달 내외로 남은 수능에 대해 많은 부담감이 생기실 텐데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본인만 생각하세요. 앞만 보고 달리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본인의 루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